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은 종일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곳곳에 얼어붙은 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운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분 찌르기를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부터 처단하라,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볼까. 이거 지금 한시도 가만둘 수가 없어요. 이 좌파들의 준동, 이거 진짜 유교가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대로 밀고 가는데 우리 사회가 여기에 아무도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는데 탄핵 폭거를 일삼는 민주당보다 공수처가 더 밉고, 공수처보다는 서부법원이 더 밉고, 서부법원보다는 검찰이 더 밉고, 검찰보다는 방송 패널이 더 밉다는 생각입니다. 진짜 나라가 그들 나야 정신을 찾을런지 어떻게 하나같이 하는 짓거리가 나라 말아 먹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이자들의 영혼이 모두 출장 가서 안 돌아오고 있는 마치 송장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인데 이마저도 허물어져 버렸으니 이러다 진짜 폭동이나 내전이 벌어질 것 같은 이 전운, 이것이 지금 서울 하늘을 휘감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29번의 탄핵 폭거로 인한 행정마비, 온갖 악법을 양산하고 툭하면 날치기를 보여준 민주당의 입법폭거, 이재명을 수사한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겁박까지 무소불위를 일삼는 그 민주당을 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짓거리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의 무정부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하는 짓거리 똑같이 미쳐 들어가고 있으니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신들은 불법을 보란듯이 저지르면서 대통령과 국민들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전격 구속시키는 독재적 행위를 보란듯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를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서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고, 거기와 공수처는 경찰을 대동하고 대통령을 체포하는 불법까지 저질렀습니다. 왜 제가 불법이라고 하느냐 하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데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수처가 발판으로 삼았던 그 직권남용죄를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전 방송에서 제가 수차 지적을 했지만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내란죄 수사를 강행했다는 거,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부지법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사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 이 또한 위법이 아니고 뭡니까? 일개 판사가 어떻게 대한민국 법조항을 혼자서 적용을 예외라 한다고 이렇게 적시해 둘 수가 있겠습니까? 판사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정해진 법에 따라 행벌을 내리는 사람이지 법조항 적용을 멋대로 예외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판사는 대법원을 제외한 법원들에서 현행 헌법, 법률, 예합,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과 판결을 내리는 직업 또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판사들이 선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킨 사람이 있어요?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 선생 이후에는 상당히 보기 힘든 선서입니다. 이게. 만약 서부지법 판사처럼 판사가 법조항 적용을 마음대로 예외시킬 수 있다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 직권남용에도 예외로 해야 행정성에 맞는 건 아니냐 이겁니다. 법이 만인앞에 평등하다면서요. 어떻게 위법한 영장 발부 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하겠다고 발부하면서 공수처가 기소의견을 넘긴 공소장을 받은 검찰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의 발판으로 삼았던 직권남용죄를 빼버리고 구속기소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애초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대통령은 처벌될 수 없는 직권남용죄로 꼼수사를 해왔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주장대로라면 검찰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어느 것도 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이 공수처를 향해서 내란죄는 물론이고 직권남용죄도 수사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공수처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란죄까지 연결시켜서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했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일 뿐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으므로 어떤 수사기관이라든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 이걸 공수처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공수처법에서조차도 금지하고 있는 내란죄까지 직권남용죄를 발판으로 수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 수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진짜 공수처가 국민들 알기를 바보로 하는 겁니까? 검찰이 공수처 공소장을 받기까지는 공수처와 서부법원이 위법으로 합작한 총체적 사법혼란인데 법을 누구보다도 준수해야 될 검찰까지 이 법에 동조하면 이 나라 법은 누가 지킵니까? 검찰은 구속기소를 결정한 만큼 앞선 위법 사항까지 모두 책임을 질 날이 올 것입니다. 검사들도 눈이 있으면 보라고요. 공수처가 뛰어들지 말아야 할 수사에 뛰어들어서 직권남용죄 수사를 빌미로 내란죄를 엮어놓고는 주야장창 내란몰이만 해오지 않았습니까?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직권남용죄를 빼버릴 하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저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몰이에만 집중을 해왔고 검찰은 구속기소를 하려니까 성립되지 않은 직권남용 이게 훗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쓱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손학TV가 다시 찔러드립니다.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뺐다는 것은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위반하는 것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떤 수사기관이든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없음에도 공수처가 일자 불법 총대를 맺고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니까 2차 불법 총대까지 공수처가 맨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영장 청구를 서부지법이 또 총대를 메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까지 적용을 예외로 하면서 영장을 발부했으니 결국 3차 총대는 서부지법이 맨 것입니다.
이어 서부지법이 발부해준 불법영장으로 1급 군사시설은 대통령 간지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으니 이것이야말로 4차 총대까지 공수처가 맨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공수처 위법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 노릇을 자임했으니까 결국 5차 총대가 아닌 종합적 총대를 검찰이 매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장에서 밝혀지겠지만 위법과 불법에 대해서는 검찰이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탄핵 사태는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보도를 보면 매우 차분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뚝심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에 변호인단 접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니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대처 나가자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거하고 돼 있어야 이들과 싸움이 가능한 것이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본인 스스로 구속에 대해서 불편하더라도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차분하게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는 그리고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이 각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인간 이하 짓거리, 검찰의 황당한 구속 기소로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수 있는데도 오히려 의연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기레기 언론들이 매일같이 자가발전의 카더라 뉴스의 제보에 따르면 업무로 이런 걸로 대통령을 인간 이하로 묘사하고 있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때 발표한 대국민 담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비상계엄은 초질간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 일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공수처의 수사 및 체포영장 발부와 구속, 그리고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변호인단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입장문을 내고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지금 독과 독수란 얘기가 나오는데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힌다. 즉 독과 독수의 가실 이론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위법 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입된 경우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입니다. 변호인단은 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되어버렸다.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수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도 이런 짓거리를 한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붓습니다. 그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또 까딱도 안 해요. 이 자들은 왜냐하면 사전에 뭔가 계획된 그 기준을 갖고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막아쓰기는 상당히 어렵고 전 국민이 다 뛰어나와서 진짜 목숨 거 막지 않으면 이 자들은 끝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의지와 관계없이 쭉. 자,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외에 가족 등을 접견하거나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합니다. 아마 이제 구정 연휴 때는, 저도 거기 있어 봤잖아요. 구정 연휴 때는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아마 제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 최초로 체포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다른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 뭐 구속 적부심 다른 보석 이런 것도 다 해볼 거지만 만약에 이런 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6개월은 구치소에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1심 단계에서 최장 6개월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 내 판결이 나오려면 7월 말에는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에서 공수처, 검찰, 경찰, 법원이 저지른 위법과 불법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도 들어가겠죠. 참,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의 이 위기는 갑자기 벌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들이 은밀하게 진행해온, 어떻게 생각하면 작당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공작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저기하고 짜고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국민 다수가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주사파 종북자파 세력들이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노동, 입법, 사법, 국가 시스템 전반을 장악하고 있고, 저는 이미 공산 독재 정치가 어느 정도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얼마나 웃긴 나라입니까? 뭐 말 한마디만 하면 법을 만들어서 강제를 하려고 잡아넣겠다 이러고 고소고발을 일삼고, 그러니까 여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은 무력으로 제압되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군과 경찰과 국정원, 검찰, 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가 한꺼번에 항명하는 사태.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합세해서 대통령의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두는 이 사태를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 저는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이번 내란죄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와라로 막 무너지고 있음에도 국민의 상당수가 나오는 알 바 없다면서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체제의 확립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공산을 앞당기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제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현직 대통령이 합법을 가정한 불법적 공권력에 의해서 체포되고 구금된 이 현 상황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 탄핵이 된다 안 된다 이걸 넘었었습니다. 이재명이가 구속된다 안 된다 이걸 넘었었어요. 이미 국가 시스템 전체가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빠르게 장악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국군 통수권자의 말도 안 먹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에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아닌 이재명과 같은 이런 세력들이 만약에 근저에 털어 앉으면 대한민국 공산화는 후다닥 진행되버립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와 입법부의 중립성은 모두 무너졌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법적 절차가 왜곡되고 있고
사법시스템까지 이리 파탄나고 저리 파탄나고 이것 때문에 부정성 하나 밝힐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힘도 못 쓰는 대통령. 무소불위의 국회 해산거리 없다 보니까 저가들은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범죄자들까지도 다 그 안에 기어 들어가서 면피성 방탄을 하고 있으면서 저거들은 아무나 걸리면 그냥 탄핵이고 뭐고 막 그냥 칼을 휘둘러 댑니다. 나를 이대로 두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보십시오. 총칼만 안 들었지 저들은 합법을 가정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에 대한민국에서 아예 자유를 없애버릴 겁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운 세력이 아닙니까? 바로 그 뒤에 보이는 검은 손을 이번 기회에 찾아서 발본생을 하지 못하면, 처단하지 못하면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할배가 대통령을 해도 결국은 재임기를 다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이런 나라. 이재명이가 국회로 들어가면서 시작이 됐고 오늘 이 시간까지 황당한 짓거리가 벌어지거든요. 국민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챙기십시오. 자, 오늘 오전 방송에도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웃사원에서 손상현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자유미래TV, 옛날에 유스남TV가 84만 명에서 너무 강한 투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결국 폭발해서 계정이 날아가 버렸어요. 다시 시작을 했는데 자유미래TV니까 국민들이 잘 잊어버리는지 시청자나 구독자가 너무 없어서 제가 대신 홍보를 해주니까 뭐 구독한다고 해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미래TV 꼭 여러분 들어가셔서 많이 구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가족과 추석 연휴입니다. 우정 연휴 가족들과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 괜히 이념적 문제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이거 싸우지 마시고 바로 오늘 아침에 제가 한 방송, 지금 이 방송 직접 한번 보러 가십시오. 이런 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